자, 밥 먹으면서 보는 국어. 오늘은 2020학년도 9월 모의평가 출제됐던 14번에서 17번 지각, 부호와 지문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문은 사족을 두 개 정도, 사족을 두 개 정도 좀 붙이고 시작하고 싶은데 왜 그러냐? 이 문제가 분석 정도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배워갈 점의 차이가 나타나는 지문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수험생들은 이 보기 문제를 보면서 그냥 적당히 풀리는데? 내가 뭐 풀고 맞췄는데 더 생각을 해야 될까? 이런 느낌으로 풀고 넘길 수도 있는 수준의 상당히 배려심이 많이 들어간 보기 문제거든요. 저 보기 문제가. 자, 근데 제가 1번에 써놨는데 이 보기 문제가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냐? 이 지문하고 정말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지면서 저 문제를 더 어렵게 낼 수 있는 포인트들을 평가원이 의도적으로 난이도를 낮춘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제가 이제 1, 2, 3단계 수험생 얘기를 많이 해드리는데 3단계처럼 읽어야지만 풀 수 있는 킬러 문항으로 만들 수 있는 문제를 1단계 수험생들도 맞출 수 있게 다분히 배려를 한 흔적이 보이는 그런 문항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3단계 요소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서 저 선지를 뜯어보면 정말 교묘하게 이게 파악이 돼야지만 맞출 수 있는 선지, 이런 거를 최대한 배제하고 오류 가능성을 많이 열어놔서 수험생들이 여기까지 맞는 말, 여기까지 틀린 말을 정말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쉽게 문항을 구성을 해놨어요. 근데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그럼 쉬우면 쉬운 문제지라는 느낌이 아니라 이거 정말 어려울 수도 있었겠구나 라는 교훈점을 좀 갖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문제는, 또 이 지문은 배워갈 점이 매우 많은 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출이 직접 연결했다는 측면에서도 살펴볼 지점이 있습니다. 왜? 지금 제가 이 지각, 부호와 지문이라고 불러놓은 이유가 이 기술 지문인데요. 이 압축 기술을 다루는데 압축의 방법이 지각, 부호화입니다. 그래서 기술의 이름이 제목이 되는 이러한 기출지문 이름 붙이기 형국상 제가 지각, 부호화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는데 또 왜 그렇게 불리는 지문이기도 하고요. 근데 부호화라는 지문이 최근 5개년 기출만 보신 분들은 아마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고난도 지문을 꽤 오래전 기출까지 이제 거의 8, 9년 지난 지문들까지 살펴보신 분들께서는 반드시 섬찟하는 단어예요. 저 부호화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왔습니까? 짜잔, 최신 기술입니다. 18 수능 디지털 통신 시스템의 첫 문장을 보시면은 부호화라는 단어가 떡하니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지문의 특징이 저 부호화라는 저 과정이 어떻게 이 3단계로 구성된 3요소로 구성된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기여하는지 그 부분을 잊지 않아야 하는, 글의 목적을 잊지 않아야 한다. 근데 또 기술의 목적이 글의 목적이므로 부호화가 저런 것이라면은 저 목적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잊지 말아야겠다라는 이 기술 지문을 읽는 기본적인 태도를 한번 연습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문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수험생들은 저 부호화란 단어를 보면서 그 기출을 직접 떠올리거나 최소한 부호화란 단어를 낯설지 않게 느낄 수 있었기라도 한 반면, 특정 수험생들에게는 또 아니면 또 대다수의 현역 수험생들에게는 저 부호화는 또 무슨 말일까 약간 이런 느낌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출이 똑같은 단어가 나와서 유의미하다 보다는 어떤 식으로 교수님들께서 또 분명히 신경을 쓰실 테니까 여러분이 또 회자되는 지문들은 마땅히 풀어봐야 하는 이유가 있겠구나, 공부를 하고 내가 연습해봐야 하는 이유가 있겠구나 라는 것을 느끼셨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2번을 한번 써봤습니다. 자, 지문으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또 이렇게 사족을 붙였지만은 사족을 붙이면 또 컴팩트하게 들어갈 수 있어야겠죠. 자, 컴팩트하게 해설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소리, 특히 음악을 저장하는 방법은 축음기에서 시작하여 매체의 발명과 발맞추어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라인 멋지네요. 축음기의 원리는, 자, 이 지문은 그러면 분명히 축음기 시작해서 발전했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A가 나오고 A 이후에 무언가가 나오는 B, 이런 식의 통시성을 가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성된 지문일 것입니다. 그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기존의 것이 어떻게 유지가 되고 어떻게 바뀌는지를 반드시 주목을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또 기술이기 때문에 새로 등장한 기술이 어떠한 목적을 갖는다면 그 뉴띵의 목적은 또 무엇인지, 그런 걸 우리가 반드시 또 신경을 써야겠죠. 기본적인 태도에 대한 언급을 다시 한번 해봤고요. 축음기의 원리는 간단하다고 합니다. 또 얼마나 간단하길래. 끝부분에 날카로운 반응을 장착한 원뿔형 나팔을 준비한다. 이거를 1단계라기보다는 준비한다니까 0단계라고 보는 게 낫겠네요. 바늘 아래에 섬세히 긁히는 회전판을 대고 나팔의 소리를 들려준다. 소리는 나팔의 진동으로 바뀌고 진동 형태를 따라서 바늘의 홈을 만들어 소리를 저장한다. 이것이 초기 녹음기, 잠깐만 5번이 아니잖아 이거. 이것이 초기 조금기의 원리인데 4단계까지네요. 준비한 다음에 4단계 정도를 거치면은 소리를 저장한다라는 건데, 이것이 초기 녹음기의 원리인데
소리를 아날로그 형태로 저장하였고 이 간단한 원리로 저장된 소리가 아날로그 형태라고 합니다. 그럼 이 아날로그 형태가 뭐지? 라고 찾아보고 싶어질 것 같아요. 찾아보면 바늘이 팔에 홈을 만들어 진동의 형태로 홈을 만든 게 아날로그 형태라는 게 이 지문의 설명입니다. 그러면 소리가 들려요. 네. 그리고 그거를 진동으로 담아. 그리고 진동 자체를 기록을 해. 이게 아날로그라는 거네. 아날로그 좀 밑에다 쓸까? 밑에다 써볼게요. 아날로그. 왜 안 움직이지? 아날로그. 근데 이게 바뀔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이후에 등장한 매체에서도 한동안 소리를 아날로그 형태로 기록했대요. 그럼 소리의 진동을 그대로 기록하는, 이게 어떤 흐름인지 지금 이해가 되시죠? 이 형식을 유지하다가 이게 깨지나 봅니다. 아마 현대로 넘어오면서 뉴띵이 나오면서 새로운 기술이 발전하면서 현재는 그쵸? 소리를 디지털 신호, 즉 이진스로 이루어진 오디오 신호로 바꾸어 파일로 저장한다. 자,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한다는 거네요. 오디오 신호, 이게 파일로 저장한다는 건데 이게 뭐야? 오디오 신호. 여기서 오디오 신호란 이진수 란 또 뭐가 됩니까? 그쵸? 이게 바로 디지털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단계를 더 거쳐서 저장하게 된 거네요. 그러면 한 단계를 더 거쳐서 저장한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게 달라진 점인데, 그러면 그게 어떻게 달라진 건지를 분명히 얘기해 주지 않을까? 한 파일 내 오디오 신호에는 모든 소리 크기의 균일한 개수의 비트가 할당된다. 모든 소리 크기를 어떻게 나누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소리 크기가 약간 뭐 이제 진동이니까 연속적일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쪼개가지고 부여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균일한 개수의 비트를 할당한대요. 일반적으로 각 소리 크기에 16비트씩 할당한대요. 근데 그럼 소리를 어떻게 구분하죠? 다 똑같으면? 소리 크기에 따라 16자리 이진스 값을 달리한다. 부여하는, 그러니까 이 소리들을 어떻게든 쪼개서 소리 크기에 따라서 가장 큰 소리야, 가장 작은 소리, 미니멈과 맥시멈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썼을 때 가장 큰 소리와 가장 작은 소리에 부여되는 비트의 개수는 똑같은데 그 내용이 달라가지고 소리 크기가 뭐 크면은 뭐 11111 뭐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될 거고, 소리 크기가 작으면 00000 이런 식으로 저장이 돼가지고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에 따라서 소리가 얼마나 큰지를 표기해서 구분이 된다. 그래서 비트가 다 똑같이 부여가 돼 있어도 구분이 되는구나. 그런데 각 소리 크기에 할당되는 비트의 개수가 늘면 소리는 아날로그 원음에 가까워진다. 자, 이 순간 소리를 그대로 옮긴 게 아날로그라는 처음의 접근이 맞다고 평가원이 인정해준 셈이죠. 그러니까 이건 맞는데, 그럼 우리가 한 단계 더 바꾼다고 우리가 지금 설명해 줬잖아.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소리 크기에 따라서 다 똑같이 부여한 다음에 이진수 내용을 다르게 하는 게 바로 이 뉴띵이야, 뉴띵. 근데 이렇게 변환하다 보면은 진동을 그대로 옮긴 게 아니니까 진동을 최대한 그대로 옮긴 것처럼 비트를 정보를 더 많이 저장할 수 있을수록 원음에 가까워진다. 아날로그보다 그러면 음질은 좀 안 좋겠네요. 그런데 오디오 파일을 저장하거나 아날로그 원음이라고 말하는 거 보면은 여기에선 최소한 소리가 그대로 들리는 그 자체가 소리의 원음, 아날로그인 거고, 그거를 뭔가 변환해 놓은, 비트로 변환해 놓은 그것이 디지털 신호, 이진수, 오디오 신호 이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오디오 파일의 양은 오디오 파일은 저장하거나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하기에는 데이터 양이 많다. 이거를 이렇게 읽어가지고. 근데 이것조차 양이 많다고?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따라서 저장 공간을 아끼고 전송이 가능하도록 오디오 신호를 압축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바꾼 뉴스팅을 만든 이유는 굉장히 간단하네요. 얘는 전송을 못한다 이거네. 이거는 그야말로 오프라인, 물질로 저장해 놓은 그냥 뭐라고 합니까? 하드 콜드. 정말 물리적인 형태가 있는 무언가를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음질은 진동을 그대로 옮긴 것만큼 좋지. 하지만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송하고 어딘가 무형의 형태로 저장해 놓고 이러는 건 불가능했는데, 파일로 만들었다는 건 그걸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매체의 발명과 발전을 이룬 셈이 되는 건데, 문제는 이 아날로그 소리 진동 이걸 그대로 놓은 이 아날로그의 내용 자체가 너무나도 이미 거대하다 보니까 이 파일을 만들어낼 때도 이걸 저장 가능하고 전송 가능하게 만들려면은 오디오 신호를 압축해야 한다. 그러면 앞으로 이야기하는 모든 새로운 기술은 압축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 전개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압축할 것인가, 압축된 것은 어떤 것인가, 이런 얘기를 아마 하겠네요.
다시 축음기 얘기를 하진 않을 것 같고, 다시 축음기 얘기를 하면 하는 건데 흐름상 분명히 그런 내용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지 않을까요? 네, 뭔가 이 흐름을 인식하고 있는 수험생이라면은 일반적으로 오디오 신호 압축에는 지각보호화를 이용한다. 자, 지각보호화가 오디오 신호 압축의 주된 방법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도 있을지 궁금해지는데 나중에 나오면은 아, 이게 특이한 방법이구나 정도로 생각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 녀석이 하는 건 뭡니까? 예, 바로 이 아날로그의 음질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디지털 신호는 아주 용량이 클 것이기 때문에 그 녀석을 마땅히 작은 크기로 줄여주는 녀석, 그것이 바로 압축하는 이 지각보호화의 방법일 겁니다. 네, 지각보호화는 청각 특성에 따라 감도가 낮은 소리를 제거하여 오디오 신호를 압축하는 기술이다. 여기서 두 가지가 궁금해집니다. 자, 청각 특성, 이게 뭔데 청각 특성에 따라서 한다는 거지? 이게 어떤 기준점일 거예요. 청각 특성을 뭐 충족하는지 안 충족하는지, 청각 특성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거를 따져서 뭐 압축을 한다는 것 같은데, 압축의 방법이 지금 뭡니까? 제거네요. 근데 그 청각 특성에 따라 제거하는 소리가 감도가 낮은 소리래요. 자, 그러면 1번 청각 특성이 뭐지? 2번 감도가 뭐지? 그리고 세 번째가 약간 아하 이런 느낌인데 3, 이건 점보다는 3 느낌표. 3팩토리얼 아닙니다. 약간 다르겠을까? 3 짜잔, 3 뚜둥 뭐 이런 느낌. 3번은 뭐야? 아, 압축 방법이 압축이 바이 제거구나. 제거를 통해서 압축을 하는구나. 이게 왜 아까 머릿속에서 처리가 되는 게 조금 더 유의미하냐면요, 압축이란 단어 자체가 이렇게 뭔가 두 가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아, 이게 너무 커, 두 가지가. 아, 그러면 이렇게 찌부해서 찌부 두 가지 이렇게 만드는, 한 개의 크기의 두 가지를 만드는 이런 느낌이 우리가 압축일 거라고 직관적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뭔가를 제거한다고? 감도가 낮은 소리가 뭐가 뭔지 몰라도 제거한다고? 그럼 이거 써있는 건 압축인데 사실 제거라는 거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중에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유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유지하는 게 아니라 쓸모없는 친구 하나를 그냥 없애서 한 개짜리로 만든다, 뭐 이런 느낌인 거네. 근데 그 판단 기준이 청각 특성의 뭔가 판정 기준에 따라서 알 수 있는 감도가 낮은지의 여부고. 자, 그러면은 앞으로 뭐가 제거되는지가 어떻게 압축되는지일 거예요. 자, 근데 그걸 알려면은 감도와 청각 특성이 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궁금해지는 거죠. 자, 봅시다. 자,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이제 만약 오디오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면은 아마 아실 텐데, 그냥 뭔가 저는 이제 시험장에서 뭔 생각이 들었냐면, 아, 이거 손실 압축을 한다는 거구나. 예, 무손실 압축도 있어요. 이런 게 이제 무손실 압축이죠. 두 가지가 다 남아 있으면서.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압축의 방식이 전부 다 손실 압축이라는 소리겠구나. 뭐 하나를 없애면서. 네, 손실 압축이 실제로 있는 말이에요. 네, 오디오를 이런 식으로 압축하는 거였구나 라는 걸 이제 저는 이제 연결해서 생각하긴 했어요. 배경 지식의 차이죠. 근데 만약에 이걸 생각하신 분들이든 안 생각하신 분들이든 이 단어를 떠올리는 게 뭐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 제거라는 것에 주목하면은 어떤 걸 제거할 것인가, 그러니까 압축이라는 단어를 제거라는 단어와 동치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지문의 흐름상 용이한 점은 있죠. 자, 압축하는 기술이다. 자, 그럼 어떻게 압축하는지 봅시다. 어떤 기준으로? 지각보호화에 이용하는 청각 특성에는 최소 가청 강도와 차폐가 있다. 자, 그럼 청각 특성이라는 게 분명히 저 압축 기준인데 이 두 가지가 있대요. 최소 가청 강도는 조용할 때 청각이 감지할 수 있는 소리 크기의 최소 값이다. 최소 가청 강도보다 큰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 작은 소리는 들을 수 없다. 자, 이때 그러면 이 궁금증이 딱 해소가 됩니다. 안 됐다고요? 아닙니다. 꼭 다시 읽어보세요. 해소가 됩니다. 느껴지는 게 있죠. 왜 느껴집니까? 아, 청각 특성이라는 거는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요소 같은 것들이네. 근데 청각 특성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놈을 제거할지를 정하는 거였는데, 분명히 제거 대상인 놈이 둘 중에 하나잖아요. 청각이 감지할 수 있는 큰 소리냐, 아니면은 큰 소리 들을 수 있지만 작은 소리를 들을 수 없다, 들을 수 없는 작은 소리냐. 그러면 청각 특성이라는 거는 소리를 듣는 것의 기준점이 될 수 있는 기준선이고,
감도가 낮다라는 거는 들리는지의 여부구나 이거. 분명히 어차피 안 들리는 작은 소리를 제거한다고 말할 흐름일 것 같으니 감도라는 거는 들리는지의 여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려갈 수 있죠. 아, 그러면 앞으로도 쭉 감도가 낮은 놈을 제거한다는 건 안 들리는 놈을 제거해서 들리는 소리만 남겨가지고 아, 이거 약간 그림 다시 그리자. 유의미한 들리는 소리만 남겨가지고 사이즈를 줄인다. 이 얘기겠구나. 청각 특성에 따라서 청각 특성의 기준에 선에서 미달이라서 감도가 낮아. 안 들리는 친구들은 전부 다 없애버려서 손실 압축해서. 근데 최소 가청 강도는 조용할 때 청각이 감지할 수 있는 소리 크기 최소값이니까 이거보다 작으면 아예 안 들려니까 아예 안 들리는 애들을 다 제거한다. 이런 느낌이군. 최소 가청 강도는 주파수별로 그 크기가 정해져 있다. 주파수마다 얼마나 커야지 들리는지가 다른가 보네요. 예를 들어 1000Hz부터 10,000Hz 사이에서는 이거 헤르츠라고 읽죠. 네, 이거는 이제 중학교 과학 시간 때 교과서에 나오는 단위라서 평가원이 각주를 제공하지 않았네요. 아주 작은 소리도 들을 수 있지만 100Hz 외의 저음에서는 훨씬 큰 소리여야지 들을 수 있다. 저음이라는 게 아마 100Hz 내외인가 봅니다. 100Hz의 저음이라고 쓴 거 보면은 이거는 상대적으로는 고음인가 봐요. 고음. 네. 이 정도는 돼야 저음이라고 써주고 있네요. 근데 뭐 그런 거 같네요. 예. 우리가 사람 말소리 같은 거는 뭐 익히 잘 들리는데 굉장히 낮은 소리, 둥둥둥 하는 소리는 좀 큰 소리여야지 들린다. 이렇게 써온 거니까 뭐 그런가 보네. 그랬었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냥 쓱 읽고 내려갈 수 있나 봅니다. 자, 뭐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제공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냥 그 정도만 하고 내려가라는 명령인 것 같은데, 한편 이 다음에 차폐 설명할 건데, 큰 소리로 인해 작은 소리가 들리지 않는 현상을 차폐라고 하며 차폐를 일으키는 큰 소리를 차폐음이라고 한다. 자, 여기서 이게 위에서 뭘 설명했습니까? 최가강, 최소 가청강도. 앞으로 최가강이라고 쓸게요. 최가강. 최강록 선생님 같은데? 이 다음부터 뭘 설명하겠습니까? 이 다음부터 차폐를 설명할 거예요. 차폐. 현상을 차폐라고 하며 차폐를 일으키는 큰 소리를 차폐음이라고 한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불편합니다. 왜 불편해요? 우리가 왜 생각했잖아요. 감도가 낮다는 건 안 들린다라는 거고, 그리고 청각 특성이라는 건 안 들리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선이 되는 그런 개념들이 청각 특성이구나. 근데 여기서 보면은 최소 가청 강도는 그 자체로 최소 값이라서 최가강보다 미친놈들을 다 삭제해 뭐 이런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기술의 목적과 이어 생각할 수가 있었어요. But 차폐는 어떻습니까? 차폐 현상이에요. 현상. 아니, 청각 특성이 차폐라고? 들리지 않는 현상. 큰 소리로 인해서 작은 소리가 안 들려. 그러면은 작은 소리가 안 들리는 거를 차폐라고 하면은 그럼 감도가 낮은지를 어떻게 판단한다는 거야? 이게 그냥 현상이라고? 그러면은 이게 뭐 알겠어. 그러니까 안 들리는 이 또 작은 소리를, 안 들리는 작은 소리, 최가강처럼 안 들리는 작은 소리를 제거할 텐데, 근데 그 기준선이 뭐야? 이 청각 특성이라는 꼭 기준선만을 의미하진 않고 기준선과 관련되는 모든 거를 의미하는 그런 느낌인데, 그러면은 근데 그러면 기준선이 뭐야? 이렇게 생각하면 내려갈 수 있어요. 두 소리의 주파수가 가까울수록 차폐가 쉽게 일어나고 주파수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면 차폐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마치 그런 거죠. 그 소프라노와 콘트라베이스가 같이 편성되어 있는 어떤 악곡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콘트라베이스는 엄청 큰 첼로 같이 생긴 그 악기 있지 않습니까? 현악기 중에. 근데 그건 모는 소리가 나고, 소프라노는 저는 테너 소리도 못 내지만 막 이런 소리를 내잖아요. 소프라노가 아무리 큰 소리를 내도 콘트라베이스의 소리를 가릴 수는 없고, 콘트라베이스의 소리가 아무리 커도 소프라노의 소리를 가릴 수는 없는데, 반면 우리가 길가에서 얘기하면서 지나가다가 트럭이 빵 하고 지나가면은 우리의 목소리는 가리잖아요. 큰 소리에 의해서. 그래서 극저음과 극고음이 서로 상쇄하지 못하는 반면 비슷한 주파수의 소리끼리는 상쇄한다가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체감하면 차폐가 일어나지 않는다. 작은 소리를 가릴 수 없다. 그러니까 범위가 있다. 차폐음의 주파수에 따라서. 그건 이제 뭔가 직관적으로 그렇군 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그럼 차폐음의 주파수에 따라서 어떻게 기준선이 형성이 되는지 이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이 얘기를. 자, 봅시다.
차폐음의 주파수를 기준으로 차폐가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낮은 주파수와 가장 높은 주파수 사이의 구간을 임계의 대역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임계대역 안에 있는 소리, 임계대역 안에 있는 소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폐음보다 작으면 안 들리고 차폐음보다 크면 들리겠네요. 아, 그럼 그 기준선이 여기에서는 청각 특성은 차폐지만 해당 청각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최소 가초 강도처럼 감도가 낮은지를 판단할 수 있는,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선은 임계대역에 의해 결정되는구나. 임계대역의 폭은 차폐음의 주파수에 따라 다른데 고음에서는 저음보다 임계대역이 훨씬 넓다. 고음 저음 이게 뭔 소리지? 자, 그럼 위에서 했던 생각이 또 빛을 발하죠. 저음은 뭡니까? 100Hz 내려처럼 뭐 이렇게 100단위까지 내려오면 작은 충분히 저음이고 그거보다 높으면 충분히 고음이고 이런 느낌일 것 같네 라고 생각하고 내려왔었죠. 근데 고음과 저음의 차이는 이 질문에서 언급된 게 뭡니까? 고음에서는 소리가 잘 들리고 저음에서는 소리가 커야 겨우 들리고 이거 아니었습니까? 고음, 저음. 고음은 원래 잘 들림. 소리 커야 됨. 소리 커야 들림. 그런데 고음에서는 저음보다 임계대역이 훨씬 넓다라는 말은 뭡니까? 그쵸? 고음에서 발생하는 소리는 다른 고음 소리를 훨씬 잘 잡아먹을 수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고음의 차폐음이 저음의 차폐음보다 훨씬 넓은 임계대역을 갖는다라는 말과 동시니까요. 근데 왜 그렇겠어요? 아, 고음은 원래 겁나 잘 들리니까 원래 다양한 소리들이 막 들리고 원래 다양한 소리들이 막 들리고 큰 소리가 나면은 이 소리들이 다 죽으면서 쉽게 이 높은 충분히 고음일 때는 쉽게 임계대역이 넓어지겠구나. 임계대역이 넓을 수밖에 없겠구나. 근데 저음은 웬만큼 큰 소리가 아니고서야 어차피 소리가 안 들리니까 차폐를 시키려고 해도 웬만큼 큰 소리들이 나고 있어가지고 이거 차폐를 시키기도 쉽지 않겠는데? 임계대역이 이 위에 있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정말 과학적으로 맞는 소리라고 현장에 생각할 수는 없죠. 근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뭐냐면은 지금 새로운 정보가 나왔잖아요. 새로운 정보가. 근데 이걸 기존에 나온 문장을 바탕으로 뒷문장을 바라보는 시각을 뭔가 충분히 탑재하려고 한다면은 이거 앞에선 이런 정보가 나왔는데 이 정보 두 개가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라는 기본적인 파악을 하는 태도로 계속 뒤를 보다 보면은 이게 또 이건 주파수에 따라 달라지고 이건 뭐에 따라 달라지고 이건 고음과 저음도 무슨 관계가 이런 느낌으로 매번 새로운 정보를 등록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나온 이것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겠는데? 이 지문 이런 얘기야 이런 느낌으로 한 가지 정보로 받아들이는 3단계 수험생 약간 이런 느낌. 이렇게 읽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음에서는 임계대역이 넓을 수밖에 없을 텐데 저음에서는 어차피 최가강이 엄청 높은 최가강이 엄청 큰 소리가 나야 되는 최가강이 뭡니까? 소리 크게 최소값이죠. 소리 크게 최소값. 최가강이 높은 그런 최가강이 큰 최소값이 크다가 맞는 표현이겠네요. 그런 저음에서는 큰 어떤 녀석이 큰 소리가 나서 차폐음이 되려고 하더라도 다른 주파수의 다른 저음들을 잡아먹기가 쉽지 않겠구나. 그래서 임계대역이 겁나 좋겠구나. 이런 느낌으로 묶어서 생각할 수 있죠. 실제로 이게 맞는 말이든 안 맞는 말이든 간에 묶어서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납득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납득이 안 될 수도 있어. 아니 쌤, 그러면은 과학적으로 엄밀하지 않더라도 뒷문장으로 앞문장을 억지로 보려는 태도를 계속 갖추면서 이런 연결하는 독해를 하라는 겁니까? 왜? 평가원의 공식 입장이 예전에 에버런치 광다이오드 지문이라든지 여러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맞는 말이 아니야. 실제로 맞는 말. 실제로 구라야. 실제로 not fact야. 실제로 not fact야. 근데 이게 실제로 not fact인데 이게 지문상 충분히 팩트가 될 수 있어. 지문상 팩트. 죄송합니다. 뭐야 이거? 뭐지 이게? 키보드가 왜 나왔죠 갑자기? 네, 지문상 팩트야. 지문상 팩트. 그러면 실제로 not fact라고 해서 지문상 팩트에 영향을 주느냐? 평가하는 공식 답변이 아니다.
국어 시험이니까 지문상 팩트를 더 중시해야 된다. 우리는 이거 비례 표현이 아닙니다. 수험생들이 지문상 팩트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더 주요하게 본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제로 과학적 진실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지문에서 이거 이래서 이런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평가원도 그렇게 그 지문에 생각을 했으면은 정말 문제에서 맞는 말로 나온다는 겁니다. 맞는 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태도를 갖추셔야 돼요. 내가 정말 과학적 팩트를 검토하고 있는가 이런 느낌으로 지문을 읽으라는 게 평가원의 출제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밑에 사담 좀 지워놓고.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지금까지 사족이 좀 길었는데, 사족은 아니고 지금까지 설명이 좀 길었는데 간단히 생각하면 이렇다는 거죠. 소리가 잘 들리는 고음에서는 고음 100Hz 정도의 저음이 아니라 고음에서 그보다 더 주파수가 높은 고음에서는 들리는 소리가 원체 많으니까 잡아먹는 소리도 더 많고, 그러면 잡아먹는 소리가 더 많으니 임계대역도 넓을 수밖에 없군. 그런데 저음에선 그렇지 않으니 임계대역도 좁겠구나. 임계대역은 차폐음, 어떤 큰 소리가 어느 정도의 높낮이를 가지는지에 따라 결정인 거니까. 자, 이 정도 생각을 하면서 연결해서 생각하고 넘어가자 이겁니다. 자, 차폐를 고려한 실제 청각이 감지할 수 있는 소리 크기의 최소값을 차폐 문턱값이라고 한다. 이 위에서 우리가 뭐라고 정리했습니까? 기준선이 임계대역에 의해 결정될 건데 기준선이 임계대역인가 보네. 근데 이 뒤에 이 차폐를 고려해서 이런 최소값을 차폐 문턱값이라고 한다. 그러면 똑같이 기준선이 나죠. 기준선. 실제 청각이 감지할 수 있는 소리 크기 최소값. 죄송합니다. 이번 또 너무 뚱뚱한데? 잠깐만. 키워. 9? 이 정도면 출발하나? 오, 나이스. 감지할 수 있는 소리 크기 최소값을 차폐 문턱값이라고 한다. 잠깐 이 순간 머리가 띵해집니다. 왜? 이게 나왔던 말이에요. 실제 청각이 감지할 소리 크기 최소값을 차폐 문턱값이라고 한다. 엥? 잠깐만, 실제 청각이 감지할 수 있는 소리 크기 최소값? 그러면은 청각이 감지할 수 있는 소리 크기 최소값 앞에서 나왔잖아. 이거 최가강이잖아. 최가강. 아니 잠깐만, 차폐는 분명히 최가강이랑 다른 청각 특성인데, 그래서 기준선이 뭐야가 궁금했고 기준선이 나왔는데 기준선이 똑같다고? 그냥 청각이 감지할 수 있는 소리 크기 최소값이라고? 이게 이 지문에서 정말 중요한 사고 중에 하나예요. 정말 중요한 사고. 정말 중요한 사고. 어떻게 이게 똑같지? 분명히 다른데? 분명히 다른 건데 왜? 둘은 다른 청각 특성이잖아. 다른 청각 특성. 그러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예요? 만약에 청각이 감지할 수 있는 소리 크기 최소값 이거 이상이면은 감도가 높아서 들려, 이거 미만이면은 감도가 낮아서 안 들려. 이게 약간 이 지문의 중요한 내용이라서 이게 설마 똑같은 서술 방식으로 존재하더라도 반드시 다른 부분이 있을 텐데 그 다른 게 뭐지? 그렇게 해가지고 위로 올라가서 보잖아요. 그럼 다른 게 보입니다. 다른 건 뭐예요? 여기서 다른 건 뭐겠습니까? 이거잖아요. 조용할 때. 여기서는 차폐를 고려한 실제. 그러면 조용할 땐 실제가 아니라는 건가? 그리고 차폐를 고려해야 실제가 된다는 건가? 그럼 이런 차이점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아요? 둘이 공통점은 뭐예요? 자, 차폐 문턱값. 최가강이 있고요. 차폐가 있어요. 둘은 서로 다른 청각 특성이에요. 그래서 차폐 문턱값으로는 차폐로는 차폐 문턱값이 도출됩니다. 우리가 감도가 낮은 놈들, 안 들린 놈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녀석이 기준선이든 이 녀석이 기준선이든 두 가지를 다 고려해야 된다가 이 지문의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기준선 밑에인 애들은 다 제거해버릴 거야. 손실 압축해버릴 거야. 그런데 얘네가 공통점으로서 청각이 감지할 수 있는, 다 쓸게요. 이거 중요하니까. 죄송합니다. 좀 오래 걸리네요. 있는 소리 크기의 최소값. 이게 똑같아. 지금 이게 뭐예요? 이게 제가 핑크색으로 표시하는 부분이죠. 이게 똑같아. 그럼 뭐가 다르지? 여러분 공통점을 느끼셨을 때 해야 되는 생각은 똑같네. 이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왜? 똑같으면 다르게 썼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굳이 나눠가지고 써놨을까요? 그리고 심지어 문제로 내려고 지문에다 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반드시 해야 되는 생각이 이거 되게 비슷하다. 아니면은 위에서 저희가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문의 연결 이상으로 너무 달라야 되는 똑같은 게 있어. 그러니까 달라 보이는 똑같은 걸 연결하는 것과 똑같아 보이는데 뭐가 다른지 인식하는 것. 이게 되게 수능국에서 되게 본질적인 태도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공통점과 차이점의 인식인데? 문제로 가장 자주 나오는? 예. 그게 이제 전형적인 정보를 분할하는 지문들에서도 A, B, C를 쭉 나열해서 결과에 설명한 다음에 뭐가 똑같고 뭐가 다르고 그러면은 선지에서 이건 A의 특성이냐 B의 특성이냐 A의 C의 공통점이냐 A, B, C의 모두 공통점이냐 차이점이냐 이런 거 물어보는 게 아주 익숙한 패턴이잖아요. 아주 그냥 전형적으로 그냥 낼 수 있는. 근데 이런 게 약간 중요하죠. 이건 그런 형식의 글이 아닌데도 지금 너무 달라야 되는 게 똑같다든지 새로운 게 나왔는데 다분히 똑같이 생각할 수 있다든지 이런 흐름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럼 차이점은 뭡니까? 여기서 차이점은 뭡니까? 차이점. 아 그쵸. 이거 아니에요 이거? 자 이렇게 쓰자. 노란색. 여기서는 조용할 때. 제가 방금 언급했던 거죠. 이거 아니에요 이거라고 또 언급할 필요 없을 정도로. 이건 뭡니까? 차폐를 고려한 실제. 차폐 고려 실제. 이거 두 개가 반대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그래서 이 두 개가 다르다는 겁니다. 얘는 조용할 때고 얘는 차폐 고려 실제라는 게. 그럼 조용할 때랑 차폐 고려 실제랑 뭐가 다르다는 거야? 그럼 차폐를 다시 봅니다. 큰 소리나 작은 소리가 들리지 않는. 아, 얘는 소리가 없을 텐데 차폐를 고려한다라는 건 큰 소리가 나야 되니까 얘는 소리가 있어야 되는구나. 소리 있을 때 들리려면 차폐를 고려해야 되는구나. 근데 왜 실제지? 아, 현실에서 완벽한 무음 상황이 없구나. 근데 이게 주파수에 따라서 소리가 들리려면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것을 고려는 할 수 있으니까 최가강을 정했는데 소리 있을 때를 고려하려면은 그게 차폐를 고려하는 거고 현실에서는 소리가 있을 수밖에 없구나. 근데 오디오 파일에서는 또 소리가 항상 뭐 이제 실제 같은 건 아니니까 소리가 없을 때도 고려하고 차폐도 고려하고 이렇게 두 가지 청각 특성이 있다고 마땅히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느낌인 거네. 그러니까 여기까지 똑같다. 이거 두 개가 다르다. 근데 이게 뭐에 따라 다른 거지? 얘는 소리가 없을 때인데? 그럼 얘 소리가 없을 때랑 다르다는 건가? 아 소리가 있잖아. 그럼 이건 소리가 없을 때. 얘는 소리가 죄송합니다. 이건 소리가 없을 때. 이건 소리가 있을 때. 아 이거에 따라서 다르게 분류해 놓은 거야 이거? 이거를 이 지문에서 하실 수 있는지는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여기 표시를 좀 잘못 해놨네요. 예, 실제는 포함이 되면 안 되죠. 예. 왜 안 되지? 요렇게죠, 요렇게. 네. 예, 표현을 아예 똑같이 써놨는데 이거를 감지하실 수 있는지 여부를 꼭 보세요. 감지하셨는지 여부. 자, 근데 그러면 차폐 문턱값 그리고 최가강의 강도까지 이 상황에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안 해볼게요.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기준선이 차폐 문턱값이구나. 소리가 있을 때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소리가 없을 때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소리가 있을 때조차 안 들리는 놈들까지 다 제거하려면은 차폐 문턱값을 생각해야겠구나. 걔네들이 감도가 낮다고 제거하려면, 압축하려면은. 지각부호하는 이러한 성질들 뭡니까? 청각 특성이에요. 청각 특성. 네, 그냥 대명사죠. 이러한 지시관형사를 활용해서 오디오 신호를 압축한다. 자, 그러면 오디오 신호를 압축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삭제를 충분히 했으니까 좀 많이 작아졌겠네요. 지각부호화에서는 오디오를 먼저 주파수에 따라 여러 개의 임계의 대역으로 나누고. 오잉? 갑자기 이게 뭔 소리야? 오디오 신호를 먼저 주파수에 따라 여러 개의 임계의 대역으로 나눈다고? 각 임계 대역에서 최소 가청 강도와 차폐음을 고려하여 차폐 문턱값을 구한다고? 엥? 차폐음을 고려해 차폐 문턱값을 구하는 거 아니었어? 왜 최가강을 어떻게 고려하지? 자, 이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중에 뜯어 드릴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굉장히 의심스러워져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임계대역으로 나누고 이게 뭐 하는 행동이에요? 이게 바로 차폐와 관련된 거잖아. 차폐와 관련된 거. 그래서 임계대역에서 차폐함을 고려하여 차폐의 문턱값을 구한다. 이렇게 뚝 자르고 보면은 되게 갑자기 괜찮아요. 오, 그렇군. 근데 갑자기 최소가중간은 어떻게 고려하지? 심지어 그 기준점의 이름이 기준점 이름이 차폐 문턱값인데? 이게 궁금해지지만 아무튼 만약에 앞에서 이 생각을 했으면은 현실에서 소리가 안 날 수는 없으니까 무조건 뭐 최가강을 고려하더라도 차폐 문턱값이 더 세다 뭐 이런 얘기인가?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결국 청각 특성 두 개 다 고려한다 그랬으니까 두 개 다 고려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차폐 문턱값인가 보네 이런 식으로 그냥 파악만 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임계대역으로 나누는데요. 임계대역으로 나눈다. 이건 뭘 고려하겠다는 거예요? 차폐음을 고려하겠다는 거죠. 차폐음.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이 정도 큰 소리 나면 잡아먹히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여기서 이 정도 큰 소리 나면은 잡아먹히고 이런 거를 구간별로 고려하겠다는 거네요. 차폐 분석값을. 소리 크기가 차폐 분석값이 차이가 큰 소리일수록 해당 소리 크기에 비트를 많이 할당하여 소리의 손실을 낮춘다. 차폐 분석값보다 작은 소리들은 들리지 않으므로 제거한다. 자, 이때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결국 뭡니까? 이 기술의 결론이에요. 이 기술의 결론.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 시작할 때 이랬어요. 처음에 다 똑같이 비트는 다 똑같이 할당하는 건데 비트는 다 똑같이 할당. 근데 그러면은 어떻게 소리를 구분하지? 내용을 다르게 한다고? 내용만 다르게. 근데 이러면 문제가 뭐가 생겨요? 너무 커. 너무 파일 사이즈가 큼. 파일 사이즈가 커. 그래서 압축을 해야 돼. 압축을 어떻게 할 거야? 지각부호화로 할 거야. 지각부호화는 뭐야? 손실 압축이야. 제거야. 그래서 그 제거의 기준을 지금 저희가 이렇게까지 뒷다리 파고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결국 이러쿵저러쿵 해서 뭘 제거하는지가 감도가 낮은 소리를 제거한다. 그게 뭔지 저희가 마땅히 추론해서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여기서 확인 사살을 시켜주는 거죠. 차폐 문턱값보다 작은 소리들을 들리지 않으면 제거한다. 그럼 최가강은 어떻게 된다는 거지? 고려가 돼서 차폐 문턱값을 구했으니까 아무튼 얘만 고려하면 다 괜찮아진다는 건가? 감도가 낮은 안 들리는 애들을 다 제거할 수 있다는 건가? 그럼 이거 어떤 겁니까? 이 압축 기술? 예, 그쵸. 이걸 깨고 있네요. 다 똑같이 할당한다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 다 똑같이 할당한다는 게 문제가 뭔지 원인이 돼버렸으니까 이 감도가 낮은 놈, 높은 놈 이거를 구해가지고 감도가 높은 놈은 이 다 똑같이 할당하는 게 아니라 걔한테 많이 할당하고 만약에 감도가 낮아 그러면 그냥 없애버리고 이렇게 해서 소리 크기마다 서로 비트 수를 다르게 할당한다라는 게 이 압축 기술. 사이즈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이 얘기네요. 근데 차폐 문턱값을 굳이 임계대역을 왜 낮춰서 구하는지도 이 순간 뭔가 납득이 되죠. 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전체 구간에 대해서 임계대역을 안 나누고 여기 차폐 문턱값 밑에 있는 애들은 다 없애야지 하고 만약에 여기 다 없애봐요. 다 없애. 그러면은 그 음악 저장 방법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음악이 그러니까 소리가 작으면 그냥 안 들리는 음악이 돼버리잖아. 안 들리는 음악이.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해가지고 얘는 여기부터 적은 없애고 여기부터 작은 거 없애고 여기부터 작은 거 없애고 여기까지는 들리고 여기까지는 들리고 여기까지 들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음악이 다 들리긴 해야겠죠. 그렇구나. 그래서 다 똑같이 할당한다라는 이 기본 전제를 깨버리는 방식이 이 지각보호화였구나. 근데 제일 궁금한 건 이거죠. 왜 최가강을 다른 걸로 분류해놓고 차폐 문턱값이 최가강하고 이렇게 대립하는 두 최소값인 것처럼 이야기해놓고 왜 최가강을 고려해가지고 이렇게 포함시키는 것처럼 최가강 고려 안하고 차폐 문턱값만 고려하면 알아서 다 감도 낮은 애들 다 제거하고 감도 높은 애들 다 알아서 많이 할당받아가지고 압축이 성공하고 뭐 이런 느낌으로 서술이 되는 거지? 이게 궁금해지긴 하죠. 즉 지각보호화는
각 임계 대용마다 다른 개수의 비트를 할당하여 동호 반복 소리 품질의 저하를 최소화하면서 오디오 신호를 압축하는 기술이다. 이걸 납득할 수 있는데 앞에 제가 일단 넘어가 볼게요를 뚫으면은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보기 문제까지 풀고 세부 설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왜냐면 독해를 보기에서 완성할 수 있는 부분이 약간 있어요. 자 14번 내용 간의 관계에 주목하여 윗글을 읽은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문단의 초기 녹음기에 1문단의 최근 매체의 음악 저장 방법 설명한 점에 주목하고 그 차이점을 이해하며 읽었죠. 그렇게 읽었습니다. 우리가 2문단에서 오디오 파일을 저장하거나 전송할 때의 난점 이거 뭡니까? 파일 사이즈가 큰 거였는데 이러한 난점으로 인한 오디오 신호 압축의 필요성을 이해하며 읽었다. 그래서 압축을 하고 그 압축을 한 방법이 지각 부호하고 지각 부호하는 결국 다 똑같이 할당하는 게 아니라 감도가 낮은 애들 다 없애버리고 없애버린 비트를 더 필요한 애들한테 조금 더 얹어주는 방식으로 전체 비트 수를 줄이는 게 그리고 전체 비트 수를 줄여가지고 용량을 줄이는 게 지각 부호화의 기술의 목적이자 기술의 내용이었죠. 뭐 흠잡을 데 없네요. 손잡을 데가 없대. 솔로인가요? 2문단에서 소리 크기를 3문단에서 성각 특성을 각각 압축의 변수라고 언급한 점에 주목하고 두 변수의 관계를 이해하며 읽었다. 청각 특성이 소리 크기와 관련 있는 거 맞는데 각각 압축의 변수라고? 압축의 변수는 뭐예요? 청각 특성인데 각각 압축의 변수인 거는 최가강하고 그거 아니에요? 차폐? 그리고 이 둘을 고려해서 나오는 게 차폐 분터값이었고 근데 소리 크기가 압축의 변수라고? 이걸 내렸다고 쳐봅시다. 3문단에서 최소 가치 관계에 대해 설명한 점에 주목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리의 감지와 주파수의 관련성을 이해하며 읽었다. 3문단이 어디입니까? 3문단이 1문단, 2문단, 3문단 일반적으로부터네요. 소리 감지 주파수가 낮으면은 큰 소리가 나야지 감지가 되고 최가강이 높아가지고 근데 주파수가 충분히 높으면은 최가강이 낮아져서 작은 소리도 들려가지고 주파수에 따라 소리가 잘 감지되고 안 감지되고가 달라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맞네요. 뭐지? 맞네요. 4문단에서 오디오 신호 압축에 관여한 요소를 언급한 점에 주목하고 그 다음 문단이에요. 압축에 관여한 요소 뭐겠습니까? 최가강 다음에 나왔던 잠깐만 최가강 다음에 나왔던 여기죠. 여기 깜짝이야. 와우 잘못 설명하는 줄 알았어요. 차폐 설명하는 부분이죠. 이를 바탕으로 5문단에서 압축의 과정을 이해하며 읽었다. 이거는 차폐의 내용을 빡세게 설명한 다음에 차폐와 관련된 압축 방법을 설명한 거니까 맞네요. 그러면 역시나 소리 크기가 압축의 변수라고 설명하는 거 청각 특성이 압축의 변수 맞지만 소리 크기가 압축의 변수라고 말한 건 아니구나. 3번 다음은 3번입니다. 15번 윗글을 이해한 내용 3번 치고 넘겨도 돼요.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초기 녹음기는 오디오 신호를 저장한 파일과 마찬가지로 소리를 디지털 신호로 저장한다. 그림 제가 굳이 이렇게까지 설명해 드렸었죠. 근데 설마 1번을 찍었으면은 안 됩니다. 2번 초연기의 판에 새겨진 홈은 오디오 신호 상세 설명하자. 날치기로 넘어가기 싫으니까 아날로그로 저장하죠. 아날로그로. 그래서 디지털 신호로 저장하게 된 게 새로운 기술 뉴띵이었죠. 축연기의 판에 새겨진 홈은 오디오 신호의 이진수와 달리 저장된 소리에 해당한다. 아니죠. 오디오 신호의 이진수도 저장된 소리였는데 근데 단지 아날로그 원음 그러니까 소리의 진동을 그대로 옮긴 거냐 아니면은 그걸 신호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신호 이진수로의 변환 처리가 발생했느냐 그거가 다른 거였죠. 달리가 아니네요. 얘도 저장된 소리가 맞죠. 얘도 소리예요. 오디오 신호가 애초에 오디오가 소리 아닙니까? 파일로 저장된 압축 전의 오디오 신호는 소리 크기마다 할당된 비트의 개수가 동일하다. 압축하면서 달라지는 거였으니까 압축 전에는 동일하겠는데? 비트를 많이 사용하여 오디오 신호를 저장할수록 네트워크 전송에 적합하다. 뭐야? 비트를 많이 사용해가지고 저장하면 안 된다는 게 뭔가 이 글에서 직관적으로 오는 거였는데 심지어 비트 개수를 줄여가지고 압축한다라고 마지막 문단에서 깔끔하게 정리까지 해줬는데도 이걸 찍는다고? 그건 말이 안 되죠. 비트를 줄이면 줄일수록 용량이 줄어들고 그러면 용량이 줄어들었으므로 파일 사이즈가 줄어들어가지고 네트워크 전송 및 기기 저장에 적합하다. 저장 가능성과 전송 가능성이 충족된다. 뭐 이런 느낌의 지문이 시작이었는데 그래서 균일한 개토로 할당했던 비수를 일부 제거하고 다른 데 조금 더 추가 할당함으로써 전체 비트 개수를 줄이는 게 지각 보호하다라는 걸 제가 지금 지각 보호다 지금 다 읽자마자 했었죠. 그 말을 자 맞는 말이고요. 맞는 말이고요. 맞는 말.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오, 뭔 소리야? 많이 사용해요. 적합하지 않죠? 맞는 말이 아니죠. 네네, 맞는 말이 아니죠. 깜짝이야. 예. 다음 문제 해설에 대해 생각하다. 예. 깜짝 놀랐습니다. 죄송합니다. 4번 아니고요. 오디오 신호를 압축할 때 소리의 품질 저하가 최소화되도록 아날로그 형태로 저장한다. 아날로그 형태로 저장하면 무조건 디지털 신호로 저장하죠. 네, 1번이나 5번을 찍으셨으면 안 됩니다. 둘 중에 1번이나 5번 둘 중에 하나 찍었다는 거는 선지를 다 안 읽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헷갈렸는데 선지를 다 안 읽었다? 성질하지 않습니다. 매너 있는 수험생 태도가 아닙니다. 16번 청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최소 가청 강도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의 수값이다. 최소 가청 강도는 뭐였습니까? 소리 크기 주소값이었죠. 넘어가 보더라도 최소 가청 강도보다 커야지 주파수에 따라 최소 가청 강도는 달라지고 그 특정 주파수에 따라 달라지는 소리 크기의 최소값. 소리 낮아질수록 최소 가청 강도는 높아지죠. 더 큰 소리가 나야 되고 주파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래도 가청 주파수 안에서 대충 배경 지식을 설명해드리면 20Hz에서 2만 Hz 정도의 가청 주파수 안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주파수면 높은 주파수일수록 더 작은 소리도 잘 들려서 최가강은 낮고 소리 크기였죠. 소리 크기. 임계대역은 차폐음의 주파수와 그것보다 높은 주파수 사이의 구간이다. 낮은 것도 고려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지었으면 충분합니다. 차폐음의 주파수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특정 주파수 이렇게 해서 구간이 형성되는 거였어요. 가운데 기준점을 기준으로. 그거보다 높은 주파수는 이 위에만 채택한다는 건데 그렇지 않죠. 저음에서는 최소 가청 강도가 크므로 임계대역도 고음의 임계대역보다 넓다. 여기서 만약에 고민을 하셨다. 그러면은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생각을 했는지와 약간 연결되는 부분일 거예요. 임계대역이 그냥 최소 가청 강도가 큰 건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더 큰 소리에 들리죠. 그런데 임계대역은 더 좁았죠. 왜 그렇게 되지? 근데 여기서 그냥 이 뒤에를 여기 옆에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옆에 눈깔 굴려가지고 나 좁은데? 라고 생각해도 충분하고요. 근데 이래가지고 더 넓지 않고 좁은 거였는데? 라고 생각하시더라도 더 좁은 것 같이 보였는데? 나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라고 생각하더라도 우수한 사고 과정이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네요. 임계대역 내에서 큰 소리로 들리지 않는 작은 소리를 차폐음으로 한다? 아니, 작은 소리를 들리지 않게 하는 큰 소리가 차폐음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준점으로 삼아가지고 큰 소리가 어느 정도 주파수 대역을 만들어내는지가 임계대역이었고요. 큰 소리가 어느 정도까지 싸먹을 수 있는지 그 대역이 임계대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소리가 차폐음이라고? 아닙니다. 큰 소리가 차폐음이에요. 차폐음이 어떤 소리의 주파수 차이가 죄송합니다. 차폐음과 어떤 소리의 주파수 차이가 임계대역의 폭보다 크면 두 소리 사이에선 차폐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겠네요. 임계대역보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 제가 아까 콘트라베이스와 소프라노 이야기한 것처럼 차폐가 발생하지 않겠죠. 차폐는 소리가 안 들려야 되는데 소리가 들려버릴 테니까요. 차폐가 안 들려야지. 소리가 안 들려야 차폐가 발생한 건데 소리가 들리는 이상 차폐가 발생한 게 아니죠. 자, 어디 있습니까? 찾아봅시다. 지문에서도. 어느 정도 차이가 나면 차폐가 일어나지 않는다. 여기서 따온 서술이네요. 근데 눈깔 굴려서 푸는 것보다는 항상 사고를 통해서 푸는 게 좀 더 학습할 때는 더 올바른 태도니까. 자, 17번 문제 봅시다. 자, 보시면은 뭐야 왜 여기 빗금 쳤습니까? 답은 5번. 이렇게 하면은 어떻습니까?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요. 1, 2, 3번 14, 15, 16 문제가 쉽게 풀립니다. 쉽게. 17번도 사실 정신만 차리면 똑바로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풀지 못하더라도 똑바로 풀 수 있어요. 자, 이 정도 생각을 하고서 넘어온 수험생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풀이는 여기 써놓고 가야겠다. 오개념 생기지 않게. 그냥 정답은 맞을 수 있는 풀이.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는 항상 해석할 시간이 필요하죠. 보기를 한번 들여다봐볼까? 다음은 소리 AD의 주파수와 크기 청각 특성을 제시한 것이다. 청각 특성은 최가강과 차폐를 다 제시했을 텐데 밑에 보니까 차폐가 뭔지는 써있지 않은 게 차폐 현상이잖아요. 차폐를 통해서 도출할 수 있는 청각 특성의 기준선인 차폐 문턱 값. 청각 특성은 그 판단 기준이 돼야 되니까 을 제시하고 있네요. 각 소리는 서로 다른 임계대역이 있다. 그러면 서로 차폐가 발생하지 않겠네. 이 소리들은 서로 다른 임계대역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주파수. 주파수가 정말 많이 차이가 나네요. 각각 500씩은 차이가 나네. A는 충분히 점인 것 같네요. 100 내외니까. A는 저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생각까지 하고 들어갈 수 있네요. 그리고 차폐 분턱각과 소리 크기가 나와 있으니까 일단 감도가 낮은 애들은 1차적으로 걸을 수가 있겠네. 차폐, 그러니까 이 정도 주파수에서 차폐 분턱값이 대충 이 정도는 되는데 소리 크기가 너보다는 작아. 그러니까 차폐 분턱값보다 낮은 소리는 만약에 압축을 한다고 생각합시다. 이 지문의 내용은 압축이잖아요. 그럼 압축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A는 제거 대상이네. 안 들릴 거니까. B는 어떻습니까? B는 들리네. C는 들리네. D는 들리네. 그럼 A만 만약에 압축을 지각부호로 압축을 한다고 하면 이 지문에서 압축과 지각부호는 동치예요. 왜냐면은 압축 방법을 지각부호밖에 안 설명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압축을 지각부호로 한다고 한다면 특수한 경우를 안 설명하고 지각부호가 전부인 거라고 설명했기 때문에 저 지문 안에서는 범위가 지각부호로 한정돼서 압축 이꼴 지각부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A는 제거 대상인데 그럼 B, C, D는 어떻게 다르지? B는 10만큼 C는 15만큼 뭔 소리야? 25만큼 산수. D는 49만큼 제가 좋아하는 숫자 49입니다. 그러면은 비트는 D가 제일 많이 할당되겠네. 만약에 지각부호로 압축한다고 하면은. 왜? 차폐 분도가가 소리 크기 차이가 제일 많이 나니까. 마지막에 써 있었던 게 그거잖아요. 모르긴 몰라도 일단은 그렇겠네. 최가강은 왜 이렇게 되는 거지? 뭐 이런 느낌으로. 근데 주파수가 이게 높을수록 최가강이 낮으니까 뭐 대충 지문에서 읽은 게 잘 보이는군. 뭐 이런 느낌 정도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A가 포함된 임계 대역에선 차폐가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A를 들을 수 있겠군. 차폐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A가 포함된 임계 대역에선 차폐가 일어나지 않았다? 얘는 안 들리니까 차폐가 일어난 건가? A를 들을 수 있다고? 근데 A는 이거보다 낮으니까 무조건 안 들리는 거 아니야? 자, 이거 다시 말하지만 정답은 맞을 수 있는 풀이에요. 제대로 된 풀이가 아닙니다, 이게. 그냥 뭐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는 푸는 풀이에요. D가 포함된 임계대역에선 차폐가 일어났으므로 D를 들을 수 없겠군? 차폐 문턱값이 저기 있는데 소리 크기가 더 크니까 D를 들을 수 없는 게 아니지 않나? 차폐가 일어났으면 D를 들을 수 없다고? D를 들을 수 있지 않나? A와 B는 소리 크기가 같으므로 소리 크기가 같나? A와 B. 소리 크기가 같네. 압축할 때 두 소리 크기의 같은 개수의 비트가 할당되어 있군. 압축하면 A는 제거되는데 B는 비트가 할당되고 A는 안 할당되는데 뭔 소리야? A와 C의 차폐 분턱값이 같으므로 같나? 같네. A가 포함된 임계대역의 폭과 C가 포함된 임계대역의 폭은 같겠군. 임계대역의 폭이 같다고? 임계대역의 폭은 지금 뭘 기준으로 되는 거예요? 뭘 기준으로? 분명히 차폐음. 왜 피부가 먼저 썼습니까? 차폐음을 기준으로 임계대역이 설정되는 건데 지금 얘네가 서로 다른 임계대역이 있다 그랬지. 차폐음의 주파수는 안 나왔는데 지금? 임계대역의 폭을 어떻게 알지? 임계대역의 폭을 모르는 거 아니야? 얘네가 어떻게 어떤 소리한테 차폐당할지 알고 임계대역의 폭을 어떻게 각각 어디에 포함되는지를 어떻게 알아? 그냥 서로 다르다는 것만 알고 있는데 서로 다른 차폐음 영향을 받겠지. 임계대역의 폭은 분명 차폐음의 주파수에 따라서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더 줄어들었다가 이럴 텐데 근데 이렇게 못 읽고 그냥 A와 C는 주파수가 다른데 이 정도로만 생각해서 임계대역의 폭이 다르지 않나라고 오독으로 풀었어도 심지어 4번을 제낄 수 있어요. 1, 2, 3, 4번이 다 제껴졌잖아요. 1, 2, 3, 4번이 다 제껴졌어요. 얼렁뚱땅. 근데 4번을 푸는 제대로 된 논리는 애초에 차폐음을 모르지 않나? 라는 거예요. 다른 임계대역이 있으니까. 근데 그럼 다른 차폐음일 텐데 그 차폐음 주파수가 안 나왔는데 어떻게 저걸 알아? 라는 게 이제 맞는 논리죠. 근데 최소한 A와 C의 주파수는 다른데 10배 차이 나는데? 라는 생각으로 4번을 지었어도 뭐 4번을 지을 수는 있다 이겁니다. 자, 5번. 압축할 때는 C의 소리 크기보다 D의 소리 크기에 더 많은 비트가 할당되어 있군. 이건 때려주기도 맞지 않아요? 차폐가 일어나든 말든 그런 건 여기 5번에 안 써 있잖아요. 근데 압축을 한다는 거는 지금 지각부호로 압축을 한다는 건데 그러면 5번이 무조건 더 많은 비트가 할당되지 않아요 지금? 그럼 5번이 답이겠네요. 답은 5번. 이렇게 해서 답인 3, 3, 5, 5가 나와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된 풀이는 아닙니다. 이게 1단계 수험생의 풀이에요. 1단계 수험생의 풀이. 자, 그러면은요.
6번이래. 죄송. 이거 보고 6번이라고 읽었어. 17번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풀 수 있을까? 이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이 생각을. 자, 해볼게요. 여기를 먼저 제대로 읽어야 됩니다. 제가 아까 넘긴 거 있죠? 소리가 난다 안 난다. 그럼 관계가 있을 텐데 그 관계가 이 뒤에 나올 건데, 근데 그 부분을 시험장에서 다 한다라는 거는 너무 억지스럽다. 이렇게도 풀 수 있는 문제라는 게 이 문제가 중요하고, 여기서 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차폐 문턱값이 주파수가 다른데 똑같네. 그리고 너는 차폐 문턱값과 최가강이 똑같네. 야, 이게 무슨 상황이지? 그럼 여기선 차폐가 발생하는 거야, 안 발생하는 거야? 최소 가처 강도나 차폐 문턱값이랑 똑같으면은. 자, 여기에서요, 이런 수치를 보면서 마땅히 여기를 보면서 이런 관계였는데 그러면은 최강하고 차폐는 이런 내용이라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기 때문에, 3단계적으로 할 수는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자, 볼게요. 자, 만약에 조용할 때 소리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가 최가강이에요. 그리고 소리가 날 때 소리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가 차폐 문턱값이에요. 근데 조용할 때는 방해하는 소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소리가 들릴 때는, 다른 소리가 들릴 때는 방해하는 소리가 있긴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 영향을 받게 될 거란 말이에요. 예, 어떻게 하든 영향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임계대역 안에 있다는 전제 하에 최소 가축 강도는 무조건 차폐의 문턱값 이하일 겁니다. 이러한 관계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소리가 날 때가, 소리가 날 때, 임계대역 내죠. 임계대역 내. 정역을 그렇게 제한했을 때죠. 정역. 이 소리의 상황을 임계대역 내에서는 무조건 이럴 겁니다. 근데 임계대역 밖에서는 어떨까요? 임계대역 밖에서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임계대역 밖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최소가청 강도를 논할 수 있는 임계대역 밖에서는 최소가청 강도와 차폐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관련이 없어지겠죠. 순간적으로. 연속적으로가 맞는 표현이겠네. 자, 그러면은요,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주파수에 대해서 지금 최소가청 강도와 차폐음을 둘 다 고려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최소가청 강도는 주파수 대역에 영향을 받는 개념이 아닙니다. 어떤 소리가 있다면은 그 소리가 각각의 주파수 대역에서 어느 정도는 커야지 무조건 들린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계 대역, 그러니까 주파수 대역에 영향을 받는데 임계 대역에 영향을 받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차폐 문턱값은 그 임계 대역 내에서는 최소가청 강도보다는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가강을 각각 무조건 어떤 주파수를 고려하면은 그 최가강을 점점 어떻게 될까요? 최가강을 점점 낮아지는 최가강을 무조건 고려는 해야 됩니다. 왜? 차폐 문턱값은 분명히 이 위에 있을 거니까. 소리가 나는 상황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점점 더 길어지겠죠. 임계대역도. 네, 이런 느낌일 거예요. 근데 차폐 문턱값이 이런 식으로 위에 있으니까, 차폐음을 고려해서. 근데 만약에 최소가축 강도가 충분히 커. 그래서 차폐가, 그러니까 이게 이상이잖아요. 최가강이랑 차문값 아니다. 차폐 문턱값 다 쓰자. 그래서 차폐 문턱값이라는 게 차폐음의 소리를 고려했을 때
이 정도 소리가 나야지 이 소리한테 안 먹힌다 이런 건데, 만약에 최가강이 너무 충분히 높아서 이게 이상의 관계니까 이 등호가 성립되는 순간이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그러면은요, 이 순간 차폐 문턱값과 최소 가청강도가 달라지고, 이 차폐 문턱값이 넘어가는 순간이 최소 가청강도를 넘어가는 순간이죠. 최가강과 이 최가강 기준으로 그 위에 어떤 차폐에 의해서 차폐 문턱값이 형성이 될 텐데, 각 임계대역별로. 근데 이때는 딱 같아지는 순간이 존재하고, 이게 역전이 발생할 수 없으니 너가 이 등호 성립 순간이 최고로 낮은 주파수에 대한 차폐 문턱값이겠네요. 약간 좀 너무 약간 수학 얘기 같긴 한데,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최가강과 차폐음을 고려 차폐 문턱값을 구한다. 청각 특성으로서 차폐 문턱값을 마지막에 가장 포괄적인 단위로 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최가강이 차폐 문턱값을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무조건 이런 서술을 취해야 되는데, 최가강을 고려 차폐 문턱값을 구한다 식으로 뒤늦게 설명한 차폐가 마치 최가강보다 큰 거인 것처럼 설명을 해야 되는데, 결국 차폐 문턱값을 고려하는 데는 각각의 주파수별로 형성되는 최가강을 안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차폐 문턱값보다 낮은 소리들을 제거하면은 그 소리가 나는 구간에 한해서는 무조건 압축 대상, 제거 대상이 되는데, 그런다고 해당 소리가 모든 상황에 대해서 무조건 제거 대상인 건 아닌 거구나. 해당 임계대역, 그런 차폐음이 발생하고 있는 해당 임계대역에서만 제거 대상인 거지, 그 소리 자체는 들리는 소리일 수는 있는 거구나. 무조건 감도가 낮은 소리는 아니고, 이 압축에 대해서 감도가 낮은 소리, 압축에 대한 감도가 낮은 소리이지. 왜? 이 압축을 하는지의 기준이 감도니까. 우리가 들리는지 여부만을 감도로 생각한다면은 감도가 낮은 소리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최가강에 의해서는. 근데 최소한 이 압축을 할 때는 차폐음을 고려해서 최강 너머에 있는 어떠한 차폐 문턱값을 고려하기 때문에, 최강이 강제로 최강 이상에 있는 기준선에 의해서 소리가 제거되기 때문에, 그 미만에 있는 최가강이 이하에 있는 최가강이 자동적으로 고려되기 때문에 이렇게 차폐 문턱값만 고려하는 것 같은 소리 나오는 거구나. 자, 그러면요, 이상을 볼게요. 이상. 자, 소리가 없어요. 소리 없고, 소리 0. 여기가 이제 어떤 소리가 있을 때 특정 주파수 뭐 K 헤르츠라고 칩시다. 대문자 K로 쓸게요. K 헤르츠에 이런 게 있어요. 여기가 차폐 문턱값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최소 가충강도예요. 지금 여기 이 축은 뭐냐? 이 축은 소리 크기 축입니다. 소리 크기가 만약에 여기다. 소리 크기가 만약에 여기 있어요. 여기. 그럼 그러면은 여기 이 구간 있지 않습니까? 이 구간? 이거보다 소리가 큰지 작은지. 이거보다 소리가 큰지 작은지는 뭐예요? 압축할 때. 여기. 이건 뭐예요? 압축 시? 다른 색깔로 쓸게요. 다른 색깔로. 여기는 압축 시 제거 여부죠. 제거 여부. 그리고 이 생각이 직관적으로 들기 때문에 우리가 1번, 2번 이런 걸 보면서 제거가 압축할 때 되냐 안 되냐 이런 것 정도로 들리는데 안 들리는데 이런 느낌으로 풀어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근데 여기는 뭡니까? 여기 차폐 문턱값과 최소 가충강도 사이. 여긴 차폐 여부죠. 압축 시. 여기는 소리의 차폐 여부.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지문에 추출해서 1번 선지를 제대로 판단한다? 이게 진짜 개어려워요. 진짜 엄청나게 어려운 행동입니다. 왜 그렇겠어요? 최가강보다 높으면은 만약에 최가강보다 높아요. 그러면
여긴 이 녀석은 들리는 소리여야 돼요 원래. 근데 차폐 문턱값보다 낮아요. 어떤 차폐음에 의해서. 그러면은 차폐에 의해서 안 들려요. 그래가지고 제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으면 뭡니까? 최소 가청 강도가 안 돼서 네 제거되는 소리일 거예요. 아예 안 들려서. 근데 차폐 분턱값이 어차피 최소 가청 강도보다 위에 있으니까 차폐 분턱값만 고려 자동으로 제거가 되죠. 여기 있으면은 차폐에 의해서 제거가 되죠. 그런데 여기 있으면 차폐가 된 겁니까? 여기 있으면 차폐가 된 게 아니에요. 애초에 안 들린 거예요. 들릴 수 있는 소리가 다른 소리에 의해서 안 들리는 게 차폐예요. 그런데 여기 있으면 아예 안 들렸다는 소리예요, 이거. 그러면은 차폐가 발생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만약에 여기 있어요. 그럼 들렸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들리면은 소리가 안 들리는 상황에 차폐가 발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차폐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건 이 사이 구간의 존재 여부밖에 없어요. 아, 그래가지고 여기서 둘 다 고려하는데 차폐음을 고려한 차폐 문턱값을 최종적으로 구해가지고 그 사이 구간이 나오고 이러한 관계가 말이 되는 거 약간 이게 다 연결이 되는 느낌이 딱 뚫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무슨 상황입니까? 그럼 이거 볼게요. 이 새끼 죄송합니다. 이 A라는 소리요. 최가강하고 차폐하고 차폐 문턱값이 똑같아요. 원래 38이에요. 왜 그렇겠어요? 주파수가 너무 낮아서 지금 이 최소 가청 강도랑 차폐랑 둘이 얘가 더 크다. 등호 성립이 얘가 더 이상이다. 이게 아니라 최소 가청 강도하고 차폐 문턱값이 같아진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거보다 이 선 있잖아요. 차폐 문턱값보다 크면은 무조건 들리고요. 이거보다 작으면 무조건 안 들리죠. 지금 여기 차폐 발생 가능한 구간이 있어요? 최강하고 차폐 문턱값이 똑같은데? 뭔 소리냐?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림 어디 갔죠? 여기 있네.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이게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된 건데 지금 이렇게 붙은 건데 지금 이 사이 구간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 문제가. 저렇게 붙으면은 이 사이 구간이 있냐? 사이 구간이 없죠. 그래서 A가 포함된 A 임계대역에서는 차폐가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얘기는 맞아요. 차폐가 발생할 수가 없어요, A에서. 근데 A가 안 들리는 이유는 뭐예요? A는 최소 가청 강도보다 낮아서 지금 소리 크기가 이 주파수 대역이 최소 가청 강도보다 A가 낮기 때문에 A는 압축 여부와 무관히 안 들려요. 차폐 때문이 아니에요. 차폐랑 그래서 차폐가 일어난 거 아니야? 라고 이걸 지웠으면 틀린 논리예요. 그게 차폐는 실제로 안 일어났어요. 압축과 무관히 그냥 안 들려요. A는. 예. 제가 심지어 아까 잘못 풀어드리는 걸 보여드린 것 같은데 D가 포함된 임계대역 차폐가 일어났으므로 B로 풀든 D로 풀든 똑같아요. 근데 아까 제가 흥분해가지고 실수로 B로 푼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엉터리로 풀어도 풀리는 문제라고 약간 웃기네. D가 포함된 임계대역 B든 D든 볼게요. 얘네들은 어때요? 둘 다 차폐 문턱값보다 높죠. 차폐음에 의해서 차폐를 당하는 소리가 안 들리는 게 차폐예요. 근데 소리 크기가 차폐 문턱값보다 커요. 그럼 여기서도 틀리고 여기서도 틀리죠. 차폐가 안 일어났으니까.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 인식하는 거? 이걸로 어렵게 내면 얼마나 어렵게 낼 수 있었을까요? 이게 뭔 소리냐면은 만약에 차폐가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A를 들을 수 없겠군 이라고 적잖아요? 그러면 차폐가 일어나지 않은 것도 맞는 말이고 A를 들을 수가 없는 것도 맞는 말인데 차폐가 일어나지 않아서 안 들리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맞는 말 이것도 맞는 말인데 차폐가 일어나지 않아가지고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원래 안 들리는 거예요. 최가강에 의해서. 그래서 여전히 A가 틀려요. 여전히 A가 맞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써도. 들을 수 없겠군으로 바꿨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 미친 개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그러면은 모든 국어 선생님들이 이걸 다 설명하실 거 아니에요. 이거를 이 관계 이게 어떻게 맞는 말이 돼야 되는지 이걸 보면서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하셨어야 돼요. 이게 여기서 소리가 없는 거 소리가 있는 거 그러면은 소리가 있는 게 무조건 더 높을 텐데. 근데 그럼 이게 위에 있는 소리가 무슨 설명이지? 아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구나. 수능 국어는 이 정도로 어려워 얘들아. 이런 느낌이 됐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평가원이 그렇게 안 냈다는 거 아닙니까? 업계꾼으로 얼렁뚱땅 판단할 수 있게 만들어서 심지어 이거 B랑 D를 헷갈려도 맞출 수 있게 만들어놨잖아요. 제가 아까 B로 보여드린 것 같은데 D라고 생각하고 죄송합니다. 자 계속 볼게요. A와 B는 소리 크기가 같으면 두 소리 크기 같은 개수의 배수 할당되고 똑같은 논리를 지을 수 있고요. 자 이것도 차폐 분도값이 같으므로 임계대역의 포함 같겠군. 네 이렇게 풀 수 있고 결국 그래가지고 C의 소리 크기보다 D의 소리 크기에 더 많은 비트가 할당되겠군. 이렇게 해서 5번을 찍으면은 1번 선지를 좀 더 엄밀하게 처리하고 5번을 찍을 수 있죠. 아 근데 5번 선지가 진짜 무섭다라는 거예요. 아 5번이래 미안 죄송합니다. 1번 선지가 이 지문 공부하시면서 이 부분이 좀 뚫리셔야 됩니다. 이거 시발점이 어디냐면 이거 아닙니까? 아니 서로 다른 기준점이라고 나눠놨는데 이게 똑같잖아. 안 똑같을 텐데? 이건 실제고 이건 안 실제야?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아 오디오라서 그럼 가능한가? 두 개가 뭐가 다른 거야? 이건 조용할 때고 이건 차폐고려야? 차폐고려가 뭔데? 아 안 조용할 때잖아. 잠깐만. 근데 결국 차폐 문턱값만 구하면 땡이라고? 아니 왜 그런 거야? 아 어떤 주파수 대역에서 최대 같아질 수는 있어도 무조건 소리가 나는 놈이 더 높은 소리가 더 큰 소리가 나야지 차폐음을 이겨내고 소리가 들릴 거니까 차음값이 무조건 최가강보다는 크다는 관계가 성립하였구나. 최대 아무리 주파수가 낮아져가지고 최소 가청 강도가 아무리 높아져 봤자 두 개가 등호가 성립할 것 같은데 이거. 그래가지고 차문값만 고려하면은 그 두 개를 어차피 최가강 이상이 차문값이니까 최강보단 퀄리 소리가 들려가지고 차폐가 발생할 거니까 최강을 고려해서 차폐 분턱값을 설정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차폐 분턱값만 생각하면 최강이 자동으로 고려돼서 그거보다 낮은 애들을 전부 다 감도 낮은 놈으로 제거한다는 게 기술의 본질이고 그래서 처음에 생각했던 비트의 개수가 똑같은데 어떻게 사이즈를 줄이냐를 깨는 게 이 지문의 내용이구나. 그래서 A에선 차폐가 일어나지 않는 건 맞는 말이 되네. 1번에서 이게 되게 재밌네. 이런 느낌의 지문과 문제예요 이게. 아, 이걸 진짜 만약에 이렇게 안 푸시고 얼렁뚱땅 푸신 다음에 오케이 작년 지문 쉬운데? 이렇게 넘기신 느낌이라면 아니면 좀 깨름직하지만 국어 실력 오르긴 올랐네 이러면서 넘기신 생각이라면 혹시 여기에서 제가 말한 잘못된 판단 풀 수만 있는 판단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게 핑크색이 뭐야? 핑크색이 제대로 된 풀이 이렇게 적을게요. 제대로 된 최소한의 풀이 제대로 된 최소한의 풀이가 아니라 정답은 맞을 수 있는 풀이로 풀었다면 그런 사고로 풀었다면 어디에서 놓쳤을까를 꼭 검토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어디에서 놓쳤을까?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정답은 5번 이렇게 됩니다. 자, 제가 처음에 사족을 붙였는데 마지막에 사족을 또 붙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 이번 영상 그래서 지각보와 지문을 한번 풀어봤는데 생각보다 띵한 순간이 있었을 수 있죠. 누군가에게는 갑자기 막 선생님 머리가 터질 것 같습니다 이런 순간이 왔을 수도 있죠. 그럼 천천히 호흡을 고르시고요. 자신의 힘으로 이 지문을 다시 풀어보시면서 생각을 내가 못 느꼈던 공통점 못 느꼈던 흐름이 심지어 이런 거 여기에서 어디 있습니까? 어디죠? 아 여기 있네. 여기 제가 보여드린 이 흐름에서 여기 3번 선지 아니면은 여기 이 멋진 이 사고 과정에서 밑에 있는 1번 선지 이런 것들을 음미를 해보시면서 본인이 어떻게 기출지문을 꼼꼼하게 읽어나가고 있는지를 꼭 신경 써보시기 바라요. 평가원이 쉽게 낸 거라는 무서움을 느끼셔야 됩니다. 무서움을.
여름이니까 또 이제 곧 공포 영화 대신 여기에서 무서움을 느낄 수 있으면 재밌을 것 같은데 여기서 마치겠고요.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식사하시면서 보시기엔 좀 길었을 것 같긴 한데 사고를 위탁하지 말자. 감사합니다. 끝.